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자주 쓰는 그 물건 있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모의고사 시즌 4-4 기술지문 해설을 맡은 정민아입니다. 진공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공상태? 그 뭐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자주 쓰는 그 물건 있죠? 바로 보온병. 보온병에도 진공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보온병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피가 큰데 실제로 들어가는 물은 얼마 되지 않네? 그 이유가 바로 보온병의 진공층 때문인데요. 보온병의 속은 실제 크기보다 공간이 작아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겉표면이랑 내부 벽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열 전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문과 관련해서 진공 상태를 이해해 볼게요. 진공이 뭘까요? 진공은 특정 공간의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되는 공간을 뜻해요. 그럼 대기압은 뭐지?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대기이고요. 이 공기층을 대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늘 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는 거는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현실인데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 귀가 멍멍해질 때가 있죠? 이 고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기압차 때문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볼 지문도요. 바로 이 기압차를 이용한 기계장치인데요. 크라이오 펌프라고요. 자, 이 기계장치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 볼게요. 진공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장치를 바로 진공 펌프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크라이오 펌프인데요. 자, 1문단을 보면요. 진공 용기 내부의 다양한 기체 분자들을 극저온의 펌프 내부로 포집함으로써 진공 용기 내부의 기압을 떨어뜨려 진공을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와 맞춰서 본격적으로 크라이오 펌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원통형의 크라이오 펌프 내부에는 냉각판이 2개 있대요. 하나는 영하 193도씨에 해당하는 절대 온도 80K까지 냉각되는 80K 냉각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하 258도씨에 해당하는 절대 온도 15K까지 냉각되는 15K 냉각판이에요. 어떤 냉각판이 더 낮은 온도까지 냉각되는 거죠? 맞아요. 바로 15K 냉각판이죠. 이렇게 수치를 비교하는 정보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지문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짚어나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15K 냉각판 밑면에는 뭐가 있대요? 바로 활성탄이 코팅되어 있대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활성탄은 15K 냉각판과 관련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어야 되는 거죠. 펌프 밑면은요, 호스를 통해서 대기압 상태의 진공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뭐야,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되는 공간이 진공이라며 대기압 상태의 진공 용기? 이 진공 용기가 아니잖아! 지금 장난해?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주 제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크라이오 펌프라는 거 이용해서 진공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겠죠. 기계장치 작동 과정이 설명되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펌프 내부의 냉각판들이 냉각되어서 펌프 내부 기체의 온도가 하강하게 돼요. 냉각되면 온도가 하강한다. 뭐 이 정도는 누워서 껌먹기죠. 펌프 내부의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 기체 분자는 액체로 응결되면서 기체 분자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에 따라 펌프 내부의 기압이 하강하면 펌프 내부와 진공 용기 내부 사이의 기압차에 의해서 진공 용기 내부의 기체 분자들이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유입되어 포집이 되고요. 진공 용기 내부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유입된 이 기체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유입된 기체들은 2개의 냉각판과 순차적으로 접촉해요. 자, 국어 지문 읽을 땐 어떻게 해당하는 정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기서 순차적으로 접촉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돼요. 기체 분자 일부는 80K 냉각판에 그리고 다른 일부는 15K 냉각판에 액체로 응결되어 포집되는데 이와 관련된 원리를 이해해 봐야 돼요. 기체가 액체로 응결될 때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먼저 분자들 사이에 작동하는 인력,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개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개의 온도에 비례하고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기체 상태는 개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인력을 이길 만큼 커요. 분자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상태이고요. 여기선 운동 에너지가 승리했네요. 그런데 개의 온도가 하강하면 운동 에너지와 개의 온도는 비례관계라고 했으니까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작아지게 되고요. 기체 분자들이 서로의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져서 액체로 응결되는 거예요. 여기선 인력이 승리했네요. 자, 아까 진공용기 내부에서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유입된 기체들이 두 개의 냉각판과 순차적으로 접촉한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 정보 간의 관계 파악이 이 지문 후반부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했어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클수록요, 기체 분자의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인 응결점이 높아서 더 빨리 응결이 일어나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해해보죠. 냉각 과정에서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클수록요, 응결점이 높아서 더 높은 온도의 냉각판에서도 기체 분자가 액체로 응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응결점의 온도가 더 높을수록 더 빨리 응결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수증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체 분자였어요. 반면에 산소 기체나 일산화탄소 기체처럼 응결점이 80K보다 낮은 기체들은 온도가 더 낮은 15K 냉각판과 접촉하면서 응결된 뒤에 15K 냉각판에 얼어붙어 포집이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80K 냉각판을 지날 때에는 응결점이 80K 이상인 기체 분자들이 액체로 응결되는 거고요. 이 80K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냉각되는 기체 분자들은 이 80K 냉각판을 통과한 후에 15K 냉각판에서 액체로 응결되어 포집되는 거였네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니까 이 크라이오 펌프의 구조를 설명할 때 온도에 따른 다른 종류의 냉각판을 설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면 15K 냉각판 밑면에 그 활성탄이 코팅되어 있다는 거, 그건 기억나세요? 진공 용기에서 크라이오 펌프 내부로 유입되는 기체 분자들 중에서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매우 작아서 냉각판과의 접촉에 의해서 온도가 하강해도 액체로 응결되지 않는 기체들이 있어요. 수소, 헬륨, 그리고 네온 기체 같은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기체들은 15K 냉각판 밑면에 코팅되어 있는 이 활성탄에 흡착시켜서 포집한대요. 결국 기체 분자의 종류에 따라 액체로 포집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냉각판에서 포집되는 기체 분자도 있었고요. 또 활성탄에서 흡착해서 포집되는 기체 분자도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변수, 바로 인력과 응결점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 분자를 활성탄에 흡착시켜 포집하는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기체 분자 내부의 전자들이 일시적으로 극성. 자, 이건요,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전자들이 몰린 쪽은 음전화, 그 반대쪽은 양전화를 띠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기체 분자의 양전화를 띠는 부위가 활성탄 표면에 접근하면요, 활성탄 표면 안쪽의 전자들이 이 기체 분자에 의해서 표면으로 끌어당겨져서 활성탄 표면은 음전화를 띠게 돼요. 그 결과 활성탄 표면과 기체 분자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서 서로 결합하게 되고요. 이처럼 순간적으로 형성되는 극성 분자와 이에 의해서 극성이 유도되는 분자 사이에 전기적 결합, 활성탄과의 전기적 결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반데르발스 결합이라고 하네요. 기체 분자와 활성탄 사이에 이 전기적 결합,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고체 표면이랑 기체 분자 사이에 이 반데르발스 결합은 비표면적이 클수록 개의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난대요. 비표면적? 이게 뭐죠? 고체 입자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활성탄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우수히 많대요. 구멍이 송송송송송송 뚫려있는 이 화강암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강암은 이 맨들맨들한 조약돌보다 단위 질량단 표면적이 더 크겠죠. 수소, 헬륨, 네온 기체들은 이와 같은 활성탄과 반데르발스 결합을 통해서 흡착되어 포집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크라이오 펌프에 대한 지문 설명이었고요.
이제 3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보기를 보시면 서로 다른 기체 분자 A, B, C가 있어요. 자, A는 80K 냉각판, B는 15K 냉각판, 그리고 C는 활성탄에 흡착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분자들 사이의 인력은 A가 가장 크겠다, 그리고 C가 가장 작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야 돼요. 그리고 15K 냉각판이 고장나서 냉각되지 않으면 15K 냉각판 그 밑면에 코팅되어 있는 활성탄 역시 냉각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추론할 수 있었어야 되죠. 자, 그럼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15K 냉각판이 고장났다면 80K 냉각판은 정상적으로 냉각됐을 거예요. 자, 이때 응결점이 80K 이상인 A는 80K 냉각판에서 응결되지만 응결점이 80K보다 낮은 B는 80K 냉각판에서 응결되지 못하겠죠. 자, 2번이에요. 80K 냉각판이 고장났다면 A는 15K 냉각판에서 응결되어 포집될 거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80K 냉각판에서 응결되는 A의 응결점은 80K 이상이었죠. A의 응결점이 80K보다 낮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아요. 자, 3번이고요. A가 80K 냉각판에서 응결되었다면 15K 냉각판이 고장난 거겠죠. 그러면 활성탄 역시 정상적으로 냉각되지 않았을 거고요. 따라서 C는 활성탄과 반데르발스 결합을 형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정답이었네요. 자, 이제 4번이에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개의 온도에 비례하니까 동일 온도에서 A가 B보다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는 진술.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15K 냉각판이 고장나서 B가 포집되지 않았더라도 80K 냉각판이 정상적으로 냉각되기 때문에 A는 포집될 수 있겠죠. 따라서 B가 포집되지 않았다면 A도 포집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진술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번이고요. C가 포집되었다는 사실로부터 15K 냉각판은 정상적으로 냉각되었고 80K 냉각판이 고장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15K 냉각판에 포집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감 모의고사 시즌 4-4 기술 지문 해설을 맡은 정민아였고요. 국어는 이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